김기현 후보님, 제가 확인할 게 좀 많아서 짧게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김장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김장연대 이거 처음에 누가 먼저 제안을 하신 겁니까? 글쎄, 누가 먼저 제안했다기보다도 서로 간의 뜻이 마음이 맞은 거겠죠. 나만 그래도 뭐 누가 먼저 우리 연대하자라는 말을 꺼낸 분이 있을 거 그래서 아닙니까? 연대하자고 하기보다 자주 만나면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네, 그러면 김기현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은 장제원 의원 사무총장 임명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똑같은 예, 말 계속 아니요로 반복할지 간단하게 말씀 모르겠는데 주시죠. 안 하신다는 취지신 거죠? 장제원 의원 스스로가 자기 가에 이 임명직 당직 안 맞겠다고 이미 다 선언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장제원 오히려 의원 알겠습니다. 천안 후보야말로 아니, 제 백의 정부 선언 안 주도권이니까요. 하셨으면서요. 잠시만요. 장제원 의원 그러면은 선대위원장도 선거철에도 안 맡기실 겁니까? 임명직 당직 안 맞겠다고 본인이 선언했으니까 존중해 그러면 주시죠. 지명직 최고위원도 안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임명직 당직 안 맞는다고 본인이 스스로 그럼 밝혔으니까 정책위 존중하시죠. 의장을 맡길 생각도 없으십니까? 똑같은 질문 계속 하시는데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네, 가지고 있는 그 답변만 해주시면 진심을 됩니다. 자꾸 예. 폄훼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공관위원도 장제원 의원 맡기실 생각 없으십니까? 임명직 당직 안 맞는다고 본인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은 장제원 의원만큼 훌륭한 사람 있냐라고 하셨는데 훌륭한 인재면 써야죠. 왜 임명직 당직 임명 안 하십니까? 훌륭하다고 해서 다 당직 임명직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따로 있는 거죠. 아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제원 의원처럼 정부직도 임명직 안 맞겠다. 당직도 임명직 안 맞겠다. 선언한 사람이 우리 당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네, 백의종군 했다라는 그런 살신정의하면서 취지시죠. 네. 백의종군 하는 사람을 존중해야지 어떻게 그걸 폄훼하려 아니 하세요. 그거를 살신성인이라고까지 얘기하세요. 그렇죠. 자기 아니 잠시만요. 제가 당연히 시끄러우니까. 제 주도권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공격을 포문을 열면서 고고한 척 친윤 가장하는 반윤 의원이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면서 약자 무슨 행세를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핵관 선봉장 노릇을 하는데 이게 무슨 살신성인이고 뭐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임명직 당직이 있어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렇게 공격했습니까? 이때 뭐 당직 있었습니까? 임명직 당직 있다고 공격하고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암만 백의종군 선언하면 뭐합니까? 윤핵관 선봉장 노릇을 하는데. 아니 본인이 의사 표현하는 것 자체를 그러면 선언하면 네, 본인이 의사 표현하는 것도 다 제지하고 허가받게 할 건가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 공격 포문을 열 때 이거 김기현 후보가 시켜서 하신 겁니까? 그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기 전에 그럼 상의는 하셨습니까? 뭘 상의를 해요? 그참 그러면 하고 나서 장제원 의원한테 이렇게 너무 과하게 공격하지 말라라고 한 번이라도 말리긴 하셨습니까? 제가 말리고 시키고 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천하람 후보한테 말리고 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저랑은 연대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연대를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요? 그럼요? 아니 잠시만요. 자 그러면 지금 나경원 의원과도 다시 김나연대 이런 이름으로 하셨죠. 처음에는 뭐 표정 안 좋으셨습니다만 어찌됐든 최근에 환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한테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렇게 과하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여쭤는 보셨습니까? 글쎄 뭐 본인 생각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이 나경원 의원하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지나간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까지 집단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제 손을 잡게 된 상황이면은 장제원 의원한테 나경원 의원한테 최소한 사과라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가 언론 보도를 본 바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약간 미안하다는 뜻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저는 기억이 그거는 납니다. 못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튼 한번 언론 보도 찾아보겠습니다.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 알겠습니다. 났습니다. 자, 그러면 장제원 의원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훌륭하다면은 비록 부산의 토호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수도권 출마시키면 안 됩니까? 수도권 출마 장제원 의원에게 권할 생각 있으십니까? 공천을 그러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장제원 의원한테 우리 당원에 나랑 연대를 했고 아니, 그 당 대표와 중요한 연대 대상이고 훌륭한 분이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시죠. 아니 예전에 장제원 의원도 소장파일 때 당 선배들 수도권에 출마해라 그러셨었어요. 그래, 답변할 시간을 주시죠. 본인이 그러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수도권 출마할 생각 없냐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하람 건의하실 후보가 생각은 대표가 없습니까? 되면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신은 여기 출마해라. 당신 여기 출마해라. 권한을 행사하실 겁니까? 그럼? 아니요, 그런 행사할 저와 권한이 가까운 있으신가요? 분들에게 이런 지역 한번 생각해봐라. 당을 위해서 조금 더 험지 출마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럼 장제원 아예 의원 보니까 어디를 여의도 출마시키라면서요. 고등학교도 나오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장제원 의원 다시 그러면은 부산에 공천하실 겁니까?
아니 그때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지금 공천할지 말지 결정해요. 천하람 후보는 대표가 되시면 누구 어디 공천하고 다 결정해서 혼자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도가 자,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걸 그렇게 질문하세요? 일단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지 간에 호남이든 제주든 당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어디든 가겠다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김기현 후보께서는 그러면 공관위가 호남이든 제주든 당이 원하는 데 가라 아니면 수도권 출마해라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당이라 그러면 네. 당의 명령에 따르고 지시를 따라야죠. 그거 당연한 것이지. 그럼 그거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것이죠. 수도권 출마 의사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도권 출마 의사 있다는 게 아니라 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아니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아니, 얘기는 그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당에서 명령하면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보십시오. 안철수 후보가 원래 그렇게 결기가 많으신 분이 아닌데 안철수 후보마저도 결기 있게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수도권 출마하겠다라는 것도 그 정도 결기도 못 보여주십니다. 아니 뭐든지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당에서 지시시키는 대로 총선을 이길 사람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는데 자, 천하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다른 안철수 분에게 후보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원래 사실은 보면은 윤핵관 손도 좀 잡으시고 윤심 호소도 좀 하시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되신 걸로 보입니다. 그 안철수 후보님 혹시 지금이라도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후보님과 연대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장제원 의원님 받아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약한 사람처럼 취급하시는데 저만큼 이렇게 정치권에 와가지고 모험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저 혼자 당 만들어서 3기 미래 가장 최대로 큰 정당 그 2016년에 이미 만든 경험이 있고 정치적인 그런 경험들은 정말 압축 성장을 네, 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님 약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혹여 뭐 일부 여론조사 아니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저한테 조금 뒤져가지고 3위로 좀 내려앉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도중에 철수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이고, ARS 그건 누가 믿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ARS보다는 오히려 면접은 여론조사를 믿습니다. 네, 일단 어찌됐든 뭐 3위로 밀려나시더라도 철수할 의사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면접이 됐든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천하람 후보께서 희망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일 없다라고 제가 믿도록 하고요. 한기환 후보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주도권 토론 두 번째 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님, 저는 이번에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 의혹에 대해서 뭐 혹자들은 울산 이재명 의혹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이게 사법 리스크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기소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우리 최고의 법률 전문가이신 황교안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다. 네. 비리다. 내가 범죄라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땐 범죄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죠. 예. 그렇지만 권력형 토건 비리다. 제가 비리 말씀하지 그런 않았습니까? 어떤 의혹을 우리가 제기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해명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데요. 어떤 의혹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설명은 없이 이재명 대표가 하듯이 뭐 전직 정부에서 다 털었던 거 아니냐, 뭐 지금까지 뭐 나한테 해서 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면서 좀 비껴가려고 한다는 저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김기현 후보의 답변 태도, 해명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했는데 여러 번 수사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계속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마침 기회가 돼서 도청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지난번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괜찮다는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규명하라, 해명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사실 다 숨겨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바뀌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드러나는 것인데 과거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도 의미가 없다. 그거는 뭐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저도 그 부분 100% 동감합니다. 그다음에 또 봤을 때는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주 고위직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시는 그런 기간 동안 특별한 개인적인 비리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나오고 막대한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얻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고위공직자 또 당대표 후보까지 되시려는 분이 이 정도 의혹이 나온다면은 이 부동산을 어떤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부동산을 어떤 뭐 부동산에 좀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놔가지고 실제 내가 얻은 이득은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게 어렵다면은 매입 의사를 밝힌 뭐 저나 뭐 저희 허은아, 뭐 김용태, 이기인 후보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가격은 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본인이 얻은 이익이 그렇게 막대하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제스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비리 뭐 이런 것에 연루된 바 없는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도 있을 수 있죠. 뭐 불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인이 되면 고쳐야 되고 또 이제 특히 정치를 하다 보면 국민들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겼다면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서 고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해명하고 고쳐라. 안 되니까 사퇴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네. 또 하나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울산 이재명 같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어떤 부분이 제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야당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준다라고 보는데 황 후보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고 났지만 당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이 제대로 끌어가지를 않고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대표 리스크에 갇혀 리스크에 있죠. 갇혀서 예. 옹호 군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지금처럼 그냥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이제 언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난리를 피울 텐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나. 네.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정말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정리해달라. 예. 그래서 사퇴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후보님 의견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하고 안철수 후보님께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제 인수위원장까지 지내셨고 공공연하게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간호법 제정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추진이 좀 되지 않고 있다. 대선 공약이 좀 후퇴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으로서 또 연대보증인으로서 여성가족부 폐지, 간호사법 제정 이 대선 공약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그때 우리가 소수 여당으로서 도저히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는 이 110대 국정과제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 이외의 다른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110대 국정과제를 만든 게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좀 짧게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들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음 총선 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 그때 정말로 필요한 그런 제대로 된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간호사법 제정도 동의하십니까? 간호사법 제정은 조금 문제가 많아서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평소에 하셨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동의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그건 중장기 과제로 봅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당장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중대 선거구제는 일부 도시 지역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을 다 파악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서 도농복합 정도로 가는 것, 그것은 가능하겠죠. 네, 마무리해 주시죠.